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서 추리소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책은 요즘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흑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하퍼리인데요. 이 소설이 이분의 첫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 하퍼리 작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고작이 나온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하퍼리는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만을 쓰고 정말 은둔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유고작은 이 앵무새 죽이기에 비해서는 기대는 높았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앵무새 죽이기가 워낙 대표작이다 보니까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제목에 들어가는 앵무새는 영어 제목에서는 머킹버드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 불러주는 새라고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에서 학교 그 문학 수업의 교재로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출판되자마자 1,5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소개에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어느 나라 책방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현대 고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소설이라고 저도 읽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앵무새 죽이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레고리 팩 옛날 스타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맡아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이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은 1930년대에 미국 엘라바마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인 여성이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흑인 청년을 유혹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는데 지금 흑인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흑인 청년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청년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에티커스 핀치 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백인 변호사인데 흑인들을 위해서도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을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을 변호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그 소설 전체에서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할 수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이 소설의 독특한 점 혹은 아주 장점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쓰여져서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에티커스 핀치 이 변호사의 딸인 스카웃이라는 소녀예요. 제가 좀 감동적 내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딸이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는 검둥이를 변호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빠가 물론이지 스카웃. 근데 검둥이가 뭐니?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아주 품이 없는 말이다. 라고 하니까 딸이 아빠 학교에선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시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이 굉장히 귀여운 스카웃이 아빠 그러면 저를 왜 학교에 보내세요? 학교에서는 맨날 그런 것만 배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아버지가 날 재미있다는 듯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만 봐도 얼마나 어린 소녀도 그냥 검둥이라고 부를 만큼 흑인의 인권이 굉장히 억압받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흑인을 변호하니까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했더니 아빠는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딸이
이기지도 못할 건데 왜 변호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하신 말씀이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온 모든 것이 꼭 이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단다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소설이 정말 수십 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2020년에도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뭐 과잉 진압을 받고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변호하는 걸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은 단 한 곳 있다. 가난뱅이와 록펠러를, 백치와 아인슈타인을 동등하게 하는 인류의 공공기관이다. 그 기관은 바로 법정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법정도 결점은 있죠. 근데 이 변호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고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프면서도 그래서 이 소설이 더욱 고전으로 불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의 결론 내지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여운이 많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대사는 우리가 한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옳은 일을 하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그냥 아부를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고 그런 게 최고의 찬사가 아니라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찬사가 없다는 얘기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 역사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할까,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마틴 루터 킹이나 예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억압을 받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힘이 모여서 역사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을 변호한 백인 변호사처럼 옳은 일이라고 믿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세상이 좋게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요. 이 앵무새 죽이기는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잘 쓰여졌고 그 영화로도 또 만들어진 만큼 여러분들이 소설도 좋고 영화도 좋고 꼭 한번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